자, 전 시간까지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까지 학습을 했죠. 자, 이번에는 5절 반복문 실수입니다. 5장에서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까지 학습하면 반복문까지 배운 문법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가 주어지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이거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문까지 배우면 자바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6장에 이제 배열도 배우는데, 배열은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이제 한꺼번에 다루기 위해서 도입된 이제 개념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배열이 도입됐는데, 반복문이죠. 반복문까지 배운 이제 기능이나 문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뭐 이제 실제 프로그램은 화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예제들은 일단은 이제 콘솔로 입출력을 받는 거죠. 어쨌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5장까지 학습하셨으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면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기능은 이제 우리가 다 알았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앞에서 배운 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코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프로그램에 입문자죠. 자, 입문자니까 기존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자바의 기본 문법이나 기능을 이제 학습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장까지의 기능을 잘 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물론 앞에 내용을 잘 알면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 내용을 이용해서 즉 응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차원이다 이거죠. 또 다른 이제 노력이나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1에서 5장까지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앞의 내용을 이용해서 응용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프로그램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게 프로그램의 본질입니다. 프로그램 하는 목적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앞에서 배운 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코딩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어떻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제 구현을 하겠죠. 이런 방법을 이제 규정해 놓은 분야가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죠. 자료구조. 자, 뭐, 여러분들 당연히 프로그래밍 쪽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알고리즘이나 자료구조 같은 분야도 공부해야 된다는데, 당장, 처음 입문한 입문자가 이런 과정을 하는 건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입문자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구현하느냐. 물론 복잡한 문제는 아직까지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문제를 구현하느냐. 그걸 알아본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과정이나 방법, 노하우를 정리해 놓은 거죠. 정리해 놓은 지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입문자 입장에서 이런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보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당장 이런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보면 당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어떤 좀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런 걸 좀 경험해 봐야 되는데 좀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시행착오도 거치면서 또 실패도 해가면서 좀 거쳐야지 그게 체화가 되는 거죠. 몸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온다 이거죠. 결국 이런 알고리즘의 자료구조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거죠. 자, 별짓기 예제죠. 뭐 어떤 책에도 다 나온 거죠. 자, 이런 별짓기 예제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 나가는가, 그걸 따라해 보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1. 콘솔에 다음과 같은 별명을 표시해 주세요. 자, 콘솔에 출력한 결과죠. 보면 자, 5줄에 지금 별이 출력하죠. 지금 한 줄에 보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 출력한다 이죠. 그리고 그걸 5줄에 반복하는 거죠. 한 줄에 별을 5개씩 그걸 5줄에 반복하라. 그게 지금 주어진 문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그 과정이죠. 입문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잘 분석한 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앞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무조건 키보드로 코딩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먼저 주어진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 그러면 문제에 나온 내용이 뭔가 문제에 나온 용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코드량이 많아지고 느리더라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구현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문자고 처음하니까 이제 딱 효율적으로 이런 기능 구현하는 데는 이런 코드만 써서 결과를 출력한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문자는 거북이처럼 좀 엉금엉금 기거나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래저래 좀 부딪히고 실수를 하더라도 결과를 출력해낸다.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낸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구현하더라도 좀 코드량이 좀 많아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리고 느리더라도 이제 자신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직접 구현해 본다 이거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번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제 코딩이 된다 이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조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 이죠. 코드량이 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코드량이 많고 좀 느리다도 구현하면 또 그 코드를 또 개선하고 또 최적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실력이 늘어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잘 분석해보면, 뭐, 첫째 줄에 보면 지금 5개의 별이 찍히죠? 그럼 첫째 줄 5개의 별을 어떻게 찍는가? 한 개의 별은 그러면 일단 어떻게 찍는가? 우리 다 했죠? 한 개의 별을 찍는 방법, 프린트 ln에서 이런 식으로 별표해서 찍으면 한 개의 별이 찍히죠? 자, 5개의 별을 찍으려고 하면, 이걸 5번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게 5번 반복. 근데 프린트 ln은 이제 별을 찍고 난 다음에 줄을 바꿔서 찍죠. 그러니까 5번 반복하면 5줄에 한 개가 찍히는 거죠. 옆으로 찍혀야 되죠. 그러니까 프린트 ln이 아니고 그러니까 프린트 해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써줘야 되죠. 그러면 5번 찍히겠다 이거죠. 자,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자, 하나하나씩 해본다 이거죠. 좀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코딩을 해본다 이거죠. 여기 있죠. 시스템 조안조 프린트해서 5번 찍었다 이거죠. 줄이 바뀌었는데 지금 5번 찍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에 5번 찍히겠죠. 한번 해보면 직접 일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과정이 진행되는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패키지 해가지고 그 일일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본다 이거. 시스템 작업점에서 별표 실행하면 하나 찍히죠. 그러면 한 줄에 5개니까 다섯 번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세로로 찍히죠. 저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가 되죠. 프린트. 자 5번 찍히죠. 자 그러면 5줄에 찍으려고 하면 이걸 5번 반복하면 되겠죠. 해보면 자 일단 다음 줄에 찍어보려고 하면 지금 옆으로 연결되죠. 줄을 바꿔줘야 되죠. 줄 바꾸는 거는 프린트 ln이죠 그냥.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자 두 번째 줄 바꿨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이걸 5번 반복하면 되겠죠. 실행해보면 자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자 일단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죠.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자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5개씩 5줄에 찍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면 되는데 그러면 한 줄에 5개씩 10줄에 찍으려면 이걸 또 10번 반복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보면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좀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에 대해서 원하는 기능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원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보니까 너무 요 5줄 찍기 위해서 이런 코드량이 너무 많아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안다 이거죠. 말 그대로 우리 노가다다 이거 노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찾아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입문자 입장에서는 조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TV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탁탁 이제 풀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처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비현실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거치다 보면 이제 자기가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감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좀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데는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다 그죠? 자, 이제 풀이 과정을 보면 그런데 이 코드를 잘 분석해 보면 똑같은 실행문이 5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보면 프린트LN에서 그렇죠. 5번 반복된다 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능 중에 이제 같은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기능, 반복할 때 사용하는 기능, 반복문이죠. 반복문을 사용하면 코드를 줄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면 폼을 써서 int i는 0부터 i가 5보다 적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시스템 자체 프린트LN에서 별표를 찍으면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i가 0부터 5보다 적을 때까지 5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프린트 메소드를 5번 반복하니까 이번에는 5개의 별이 찍히겠죠.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고 혹시 나오냐. 실행해보면 프린트죠. 실행 실행해보면 자 그렇죠. 가로로 5개의 별이 찍히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일일이 5번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운 같은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는 포문에는 반복문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코드가 훨씬 줄어들죠. 자 그러면 한 줄에 5개의 별을 표시하는 방법은 해결됐죠. 그럼 이제 5줄에 이제 찍어야 되죠. 그럼 5줄에 표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줄은 첫 번째 줄 반복합니다. 자세히 보면, 자,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은 첫 번째 다섯 개의 별 찍는 걸 반복하죠? 또 반복한다. 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단순히 생각해도 요 첫 번째 했던 요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면 또 반복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반복하니까. 자세히 보면 다른 줄은 첫 번째 줄을 반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줄에 별을 찍는 실행문을 다섯 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게, 자, 첫 번째 별 찍는 그 실행문이 요 포문이죠. 요 포문을 다섯 번 반복한다, 이죠. 포문을 다섯 번 반복한다. 우리 앞에서 했죠? 중첩 포문이죠. 여기 이제 구현했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방금 본 그 방법을 코드로 구현한다, 이거죠. 자, 요게 첫 번째 줄에 다섯 개의 별 표시하는 포문이죠. 외부 포문이 이제 각각의 줄에 다섯 번 첫 번째 줄에 실행문을 반복하는 포문이다 이거죠. 그렇죠? 보면 i는 0부터 i고 5보다 적을 때까지 일씩 증가하니까 다섯 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내부 포문을 다섯 번 반복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별 다섯 개를 찍고 자, 첫 번째 포문 종료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라인에서 줄 바꿔서 또 내부 포문 반복하니까 첫 번째 줄에 다섯 번 찍은 반복문을 각각의 줄에 이런 식으로 실행하니까 결국에는 다섯 줄에 각각의 줄에 다섯 개의 별이 찍힌다 이거죠. 자, 해보면 결국 요 포문을 또 다섯 번 반복한다 이거죠. 자, 외부 포문을 i로 지정했으니까 내부 포문의 반복번호를 j로 바꿔줘야 되겠죠. 실행해보면 한 줄에 찍히죠. 그러니까 내부 포문을 종료하면 줄을 하나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다섯 개씩 각각의 줄에 다섯 개의 별이 표시되게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자, 앞에서 배운 자바의 문법과 기능을 이용해서 첫 번째 별찍기 예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앞에 별찍기 예제를 통해 본 자바로 문제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자, 보면 일반적인 자바의 프로그램 구현 과정이다 이거죠.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똑같죠. 자, 보면 앞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드렸죠. 처음에 주어진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 및 이해다 이거죠. 자, 그림을 좀 수정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현 과정입니다. 뭐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분석 및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별 찍기 하면서 쭉 한번 이 별이 첫 번째 줄은 어떻게 찍히고 두 번째 줄은 어떻게 찍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해 봤죠.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현 방법을 정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별 찍기 예제에서 첫 번째 줄에 별을 찍기 위해서는 프린tln을 사용해서 별을 찍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제 폼을 이용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줄을 찍을 때는 첫 번째 줄에 이용한 포문을 다섯 번 반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현 방법을 우리가 정의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코드로 구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쭉 이제 실습해 보겠지만 어떤 자바 프로그램 구현 과정은 자, 요 과정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거죠. 자, 구현 방법 정의할 때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여러분 노트나 아니면 메모장이나 아니면 클립스 이제 주석문으로 1번 단계는 어떻게 하고 2번 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일단 정의해 놓고 그 텍스트대로 이제 코드로 구현해 가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죠. 콘솔에 다음과 같이 별명을 표시해 주세요. 자, 우리 앞에서는 이제 각각의 줄에 다섯 개씩 똑같이 표시했죠. 지금은 보면 첫 번째 줄은 다섯 개, 두 번째 줄은 네 개, 세 번째 줄은 세 개, 네 번째 줄은 두 개, 마지막 줄은 한 개. 이런 식으로 줄을 바꿀 때마다 별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이거죠. 자, 이것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